소셜미디어에 무심코 올린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국적 금융사 바클리스는 지금의 아이들이 2030년 성인이 됐을 때 당하게 될 신원도용 범죄의 3분의 2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정보를 SNS에 올리는 행위에 의해 발생하고 피해 규모 또한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안녕하세요. 두뇌질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쉐어런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쉐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쉐어와 육아를 뜻하는 패런팅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습관적으로 업로드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예요. 영국의 일간 신문지 가디언이 2013년 기사에서 부모들이 SNS 공간에 노출하는 디지털 발자국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쉐어런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인터넷에 한번 노출된 글과 사진은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부모들이 올린 이미지가 나쁜 의도로 이용되거나 도용되는 등 사진의 당사자인 아이들이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부모들과 소통하거나 자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올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자녀를 둔 부모의 86.1%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자녀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육아를 키워드로 한 게시물이 4,658만 개에 달하며 아들스타그램, 딸스타그램을 키워드로 한 게시물 또한 각각 2,438만 개, 2,840만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 내에서 부모가 SNS상에 자녀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글을 올리며 육아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된 거죠. 게다가 아이들을 도구로 수익 활동을 하는 키즈 인플루언서도 늘고 있어요. 문제는 수익을 내기 위해 어린아이에게 선정적인 의상을 입혀 댄스 가수의 춤을 추게 하거나 아이에게 실제 차를 운전하게 하고 장난감이나 인형을 부숴 아이를 울리는 등 가학적인 영상 등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구독자 수가 3천만 명이 넘는 유명 키즈 유튜버 보람튜브도 과거 아이에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연기를 시키는 등 논란이 된 영상을 연출하고 촬영한 혐의로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SNS에 노출되는 자녀의 이름, 사는 지역, 신체 사진, 다니는 기관 이름 등의 민감한 정보들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해요. 실제로 부모가 올린 자녀의 사진과 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여 불법 사이트 운영이나 사기 등에 이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이렇게 업로드된 다른 아동의 사진을 동의 없이 가져가 사용하는 것을 디지털 유괴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측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이러한 사건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다국적 금융사 바클리스는 2030년 이면 신원 도용 범죄 가운데 3분의 2가 쉐어런팅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정보 도용은 그나마 덜 심각한 편에 속해요. 2011년 일본에서는 부모가 SNS에 올린 자녀의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가 유괴되며 나라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어요.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한 범죄자가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정보를 활용해 9살 여아에게 접근해 유괴한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EBS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부모의 SNS상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아이를 유괴하는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에서 실험자는 아이들에게 너 어느 학교 다니지? 지난주에 어디 놀러 갔다 왔지? 라며 질문하면서 부모와 잘 아는 사이임을 강조했는데 이런 경우 아이들이 의심 없이 실험자를 따라가 부모들에게 충격을 줬죠. 쉐어런팅은 이러한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특정 게시글로 인해 악성 댓글에 노출된다거나 아이가 또래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쉐어런팅과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나마 유럽연합에서는 2014년 미성년자들을 위한 이칠 권리를 제정하여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 개인정보가 SNS나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부모에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5천 유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15년부터 디지털 세계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이칠권리 시범사업 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2023년 4월 24일부터 시작했어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만 18세 미만에 올린 게시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게 하거나 삭제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쓴 글이 아니라도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담도 진행한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은 쉐어런팅과 관련한 8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자녀에게 이 사진 엄마 아빠 SNS에 올려도 돼 라고 충분히 설명하고 자녀에게 싫다라고 말할 기회를 주기, 자녀의 개인정보가 새고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검색하고 올린 게시물은
주기적으로 삭제하기, 자녀의 이름, 자주 가는 곳, 목욕 사진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등은 드러나지 않게 하기 등을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올리는 사진이 온라인에 평생 남을 수도 있다는 점, SNS 기업의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 온라인에 콘텐츠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퍼질지, 누구까지 보게 될지, 언제까지 남을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온라인 활동도 점차 활발해지는 시대이니만큼 온라인 프라이버시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